감사합니다. 대출학교 남상수입니다. 오늘은 어저께 제가 무직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냐라고 올려드렸잖아요. 그 대출이라는 거는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내가 무직자인데 대출이 되냐 요거를 설명을 드렸다면 어제 그거 올리니까 주변에서 무직자 그럼 신용대출은 안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일단은 무직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, 저는 예전에 그 대출일 하기 전에는 이 대출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면 원하는 만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건 아니고요. 신용대출은 일반적으로 내가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. 그 상환 능력이라는 건 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일반적으로 소득을 얘기를 하는 거고, 그러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,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. 무직자 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출이 안 되냐? 사실상 뭐 예를 들어서 무직자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건 뭐 카드론, 뭐 현금 서비스 이런 거 가능하겠죠. 가능하고 만약에 담보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뭐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겠죠. 생활안정자금 용도로. 근데 그거는 대부분 무직자들도 아실 거고,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설명을 드리면, 예전에는 1금융권 같은 경우에 시티은행 같은 경우, 은행 이름 얘기 안 하면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, C은행 같은 경우에는 무직자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대출이 됐었어요. 근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어야지 가능하고, 사실상 무직자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무직자인데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지금은 거의 2금융권에서만 가능해. 2금융권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카드론도, 카드회사도 2금융권이죠. 뭐 상호금융권도 2금융권이고요. 그 다음에 뭐 캐피탈, 저축은행 이런 데를 대부분 2금융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, 물론 대부업도 당연히 되긴 하지만 대부업은 좀 금리가 좀 높은 편이니까 캐피탈, 저축은행 이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그러면 무직자는 일단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혹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셔야 가능해요. 제가 자꾸 아파트를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하고 계셔야지 가능해요. 근데 제가 얘기하는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설정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. 설정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신용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아무래도 1금융권이 아니고 2금융권이다 보니까 다소 금리가 좀 높아요. 평균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, 물론 싸게 나올 때는 6, 7% 나올 때도 있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면 대부분 10%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10에서 20 사이, 10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게 15% 이 사이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 내가 무직자인데 신용카드만 쓰고 있다. 그러면 대출이 가능하고, 무직자인데 만약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,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금리가 1금융권에서는 안 되고 2금융권에서 대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10에서 15% 사이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대출이 한두 개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높은 금리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최고금리가 법정 최고금리가 24잖아요. 대출이 여러 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금리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왜냐면 은행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일단 직장인 신용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들보다는 다소 위험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. 무직자 같은 경우에는. 그러면 금융사에서는 위험부담을 안고 나서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.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. 이게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갚을 거기 때문에 좀 비싸게 받는다라고 하면 억울할 수는 있는데, 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좋거든요. 여러분이 대출을 해주는 사람인데 직장이 연봉도 높고 대출도 없는 사람이에요. 그 사람 대출 해주는 거랑, 그 다음에 현재는 앞으로는 직장을 다닐 거지만 현재는 직장이 없는 분이에요. 여러분들 같으면 이 두 분을 금리를 똑같이 해주시겠어요? 똑같이 해주시겠다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.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직자들도 신용대출이 가능하지만 물론 차 소유하는 것도 당연히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혹은 그 다음에 집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차 담보로 대출, 이렇게 세 가지 경우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설명드린 건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거, 주택 소유하고 있는 거랑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지,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, 약간
번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이금융권에서는 사적 이런 보험료를 사적 보험을 납부하고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소득으로 산정을 해서 환산을 해서 대출을 나가는 상품도 있어요. 이 상품이 사실 여러 되게 재밌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상품은 되게 다양하지만 크게 맥락은 차로 담보로 잡거나 그 다음에 아파트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쓰고 있거나 이 세 가지 중엔 하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또 차 설정 대출이 참 재밌는 게 차가 보통 담보로 할부 같은 걸 많이 해놓잖아요. 근데 이게 자동차 원부 떼어보면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혀가 자꾸 꼬이네요. 빨리 이거 올리고 나서 회의에 들어가야 돼서. 자동차 원부 떼어보면 거기 설정에 들어가는 경우 있고 설정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설정이 안 들어가 있으면 실제 대출은 있지만 설정이 안 들어가 있으면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이어서 무직자들이 신용대출 되냐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렸어요.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. 혹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이상입니다.